여러분이 의사가 되면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아마 가족이 얽힌 문제 아닐까요? 오늘 바로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주할 윤리적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임상 현장에서 여러분은 이 상황을 정말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간절한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의사로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딜레마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은 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걸까요? 정말이지 양날의 검 같죠? 지금부터 가족의 따뜻한 얼굴과 차가운 얼굴, 그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얼굴부터 볼까요? 이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이 가족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의 95%가 사랑, 힘, 행복 같은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겠죠.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의사라서, 학생이라서 이런 사회적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수용받고 사랑받는 곳, 바로 이게 가족이 가진 따뜻한 얼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이 따뜻한 그림에 아주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끔찍한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동생이 내뱉는 이 한마디, 정말 비극의 정점이죠.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더 이상 오빠가 아니라 그냥 저것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게 가족의 차가운 얼굴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의 경제적 효율성, 그러니까 쓸모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이죠. 마르셀은 이런 세상을 인간이 소외되는 깨어진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한 이상과 차가운 현실, 그 사이의 균열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 원인을 철학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철학자 에마뉴엘 레비나스는 그 원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왼쪽의 전체성은 상대를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버리려는 태도예요. 넌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해 같은 생각처럼 말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무한성은 상대를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우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전체화의 풍력,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녀를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부모의 모습. 이게 바로 타인의 고유성을 지워버리는 과정의 아주 현실적인 예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레비나스는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요, 얼굴의 철학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처방은 모든 사람을 온전한 타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 환자, 환자의 가족,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요. 그들은 결코 나의 일부가 아니에요. 나의 이해나 기대로 축소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처방은 그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은 그냥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를 향해서 나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말없이 호소하는 타인의 연약하고 무방비한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향한 윤리적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처방입니다. 바로 환대예요. 얼굴의 호소에 응답하는 행동이죠. 환대라는 건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철학적 도구들을 여러분의 진료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개념들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3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식하세요. 환자와 가족 모두가 당신과는 다른 고유한 타자라는 사실을요. 둘째, 마주하세요. 차트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얼굴, 그리고 그 윤리적 호소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하세요. 그들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환대의 태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환자, 보호자,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이나 꼬리표 너머를 보는 것.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소통과 공감적인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철학적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환자와 가족 사이에서 당신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얼굴들의 목소리에 앞으로 어떻게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길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